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교시 보건의료관계 법규 의료기사 등법 7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2교시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법규 앞에 슬라이드는 같죠. 법규에서 스티브 잡스 한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우리 강의 계획서 있고요. 중간고사가 30점이고요. 2차가 30점, 과제 20, 수업 태도 20점인데 과제는 여러분이 다 이제 내는 걸로 그 문제 해설해서 내는 거 그거죠? 예,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는 모의고사에서 본거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다시 반복해서 쫙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의료기사법 아마까지 시험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은 뭐 범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이제 법은 했고요. 법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할 겁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아마 좀 슬라이드는 많은데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이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규정함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행령이죠. 즉 시행령은 뭡니까? 대통령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시험 잘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사 등, 그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는 등이죠. 예, 등의 업무 범위를 나온 거는 이제 별표 1에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사실 했어요. 요 뒤에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도록 해 봅시다. 의료기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죠.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의사 아니에요. 여기서는 치과의사예요. 한의사는 아니라는 거. 한의사.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한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료기사 등이 아닌 거죠. 그죠? 의료기사가 아니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들은 의료기사일까 아닐까?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의료기사가 한의사에 근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자, 국가시험의 범위예요. 국시 시험 범위, 국가시험 범위,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 자, 우리는 저거죠. 임상및 치과위생학 및 학과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시험을 보죠. 예. 우리는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치과위생학과 보건의료관계 법규에서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본다. 그래서 지식과 기능에 보죠. 기능은 뭡니까? 기능은 우리가 실기죠. 실기를 본다 이 얘기고요. 지식은 이론적인 것 말하는 거죠. 자,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되는 거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보통 실기를 먼저 봐요. 필기를 먼저 봐요. 원래 이 법적으로 보면은 필기를 먼저 필기를 먼저 보고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실기를 먼저 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 자, 병합이란 말은 뭐예요? 같이 본다는 의미죠. 병합. 어? 이거 말이 안 되네. 왜? 우리는 실기는 11월 달에 보잖아요. 이거는 11월에 보는 거고 우리는 필기는 언제 봐요? 필기는 12월에 보잖아요. 이거는 다 달이 다른데 여기에서 병합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합격자 결정, 필요사항은 복집을 0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누가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 과목, 실기시험 범위, 합격자 결정은 이건 뭐로 정한다고요? 복집으로 영어로 정하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는 장관은 뭐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에 따른 국시원, 국가시험원, 국시원이라고 줄이죠. 국시원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필요사항을 언제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전 90일 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인원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30일 전까지, 30일 전까지, 시험인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90일하고 그 다음에 30일 있기 때문에 출제가 무지무지 잘 됩니다. 요거 그죠? 요거는 아주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시험 장소는 언제까지요? 30일 전까지만 공고하면 됩니다. 자, 국가시험 기관의 장은 시험 과목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거죠. 시험 과목별. 우리는 시험 과목이 몇 과목인가요? 두 과목이죠. 뭡니까? 치위생학하고 그 다음에 법규하고. 그죠? 그래서 예, 치위생학 쪽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 법규 쪽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죠. 저도 옛날에는 많이 갔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부릅니다. 뭐 가면은 힘들죠. 예, 여기서 전문직 갖춘 사람 중에서 많이 위촉합니다. 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 원서를 누구요?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봤어요? 면허증을 받으려면은 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복집으로 영역을 따라서 면허증을 줍니다. 이것도 신청하면은 며칠 만에 주는지도 중요하죠. 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예. 자, 이제 치과위생사가 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실태 등의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의료기사 등 법은 실태와 취업 상황을 면허증을 받은 날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 매년이 아니고요.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뭐합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는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바로 해야 되고요. 예, 신고한 날 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태와 취업 상황을 예, 매 3년마다 매 3년이에요. 예, 기억합니다. 신고 시스템의 구축 운영, 뭐 이거는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태와 취업 상황, 그 다음에 실태와 취업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 확인 관리 뭐 한다 이런 거죠.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넘어갈게요. 예, 숙북시원을 가야금 수습하게 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협회, 우리 치과위생사 협회 중앙회죠. 중앙회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정관, 계획서, 자산, 설립 결의서, 선출경위, 임원, 성락서, 이력서. 그죠? 자, 지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부를 만들어요. 지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뭐요? 설립 등은 3주 이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에 기재할 목록,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거 3주 이내라는 거 중요해야 되고요. 지부는 3주 이내. 또 지부 그 아래에 있는 지회는 또 언제인지 또 다르죠.
자, 정관빈관 이유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중앙에는 뭐 하느냐? 의료기사 등의 권익을 보호를 한다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권익을 보호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국내 관련된 단체 정보 기술 교류, 요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주로 요거만 하는 것 같아요. 치과의성사협회에서는. 자, 치과의성사협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윤리위원회는 뭐냐면은 위원장을 필요해서 11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위원이 이제 경력이죠.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등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미쳐가지고 한 차례만 연임하는데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하면은 최소 6년까지 할 수 있죠. 이거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뭔가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하는 거죠.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뭔가가 뭐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려고 하겠죠. 그때 필요한 게 윤리위원회죠. 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심의 의결하죠. 자, 한번 봅시다. 그렇죠. 자격정지 처분.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징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사항 이런 것. 저 회원을 갖는 것들이죠. 예. 주로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소집되는 거고요. 자, 제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항을 하고 출석이 3분의 2의 이상으로 의결하는 거죠. 이게 까다롭죠. 그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거는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다 자기들끼리만 구성하려고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은 심의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죠. 이거 비슷한 게 이건 뭐였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이게 비슷한 게 아마 청문이라고 있었나요? 청문, 면허 취소, 당직의 청문. 청문 비슷하게 이런 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구술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 네,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심리 그 윤리위원인데 그 윤리위원회가 관련된 거 있으면은 뭐예요? 심의 의결에서 뭡니까? 배제한다, 즉 제척한다 이런 거 제척한다는 의미죠.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알던 사람이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제척되는 거죠. 제척되는 거죠. 친족이었던 경우, 또 정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 또 그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같이 일했던 경우,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위원이 그러면은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상식이죠, 상식. 근데 상식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 중앙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심신장애, 요거면 저거 심신장애로, 이거는 뭡니까? 결격사유 비슷한 거네요. 직무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회피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스로 직무를 수행이 어렵다고 해서 밝히는 경우, 이렇게 위원을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자, 중요한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요거는 키포인트가 매년 8시간 이상. 그죠? 이거는 뭡니까?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어요. 주로 내용은 뭐냐? 요겁니다. 내용은. 보수교육 내용은 첫 번째,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전문성 향상, 업무 개선,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준수, 그 다음에 장관이 필요하다 하는 거, 장관이 필요하다 하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인데 온라인 교육이죠. 요즘 대부분 다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는 거죠.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에 뭡니까?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개선에 관한 사항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네요. 예. 관계법령, 예.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시간 이상이요? 8시간 이상. 기억,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년에 아니면 매년.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는요, 그거는 매 3년이고요. 그죠? 매 3년이고. 다릅니다. 예.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면허증은 재발급이란 뭐예요? 원래 있었는데 잠시 취소나 정지되었다가 다시 받는 경우죠. 자, 법 5조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 이건 뭐였죠? 결격사유죠. 5조는 결격사유. 자, 5조의 4는 뭐죠? 4조가 뭐죠? 이거는 금고 이상의 그거죠? 금고 이상의 형. 1년 지난 사람. 뉘우치는 빛이 뚜렷했을 때. 금고 이상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다 법 5조죠. 요거는 다른 거는 취소된 지 1년이 지난 사람 피 뉘우칠 때.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다 저거죠. 면허증 대여 뭐 이런 거였죠. 예. 된지 뼈처럼 뚜렷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생긴 경우에는 뭐 2개 업소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뉘우치는 뼈이 뚜렷할 때. 요거는 면허증은 재발급. 요거는 여러분이 꼭 좀 챙겨 주세요. 그죠? 예. 정리해서 암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품위 손상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의료 기사 등의 품위 손상 행위. 그냥 원장하고 싸웠다. 이게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의료기사 등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행위. 그 다음에 의사나 치과에서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 이거는 정보관리사하고 악영사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비학문적, 비윤리적.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허위를 판정하는 경우. 이건 임상병리사겠네요. 비학문적, 비윤리적. 그 다음에 의사는 치과에서 지도받지 아니하고 하는 경우. 의료기사 업무 등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 바로 뭐라고요? 의료기사 등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입니다. 범위. 이거는 뭐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암기. 아시겠죠? 암기를 해 주셔요. 자, 업무의 위탁. 위탁은 뭐 크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위탁은 단체에 뭐 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보수교육을 하고 뭐 한다. 이거 연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보수교육을 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한다. 또는 중앙회에다가 아니고요. 전문대학교 학생인데 중앙이든지 다 연구기관에다가 그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갈게요. 민간정보 고유정보 처리장치. 이것도 뭐 크게 없습니다.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자, 치과위생사 미션이죠. 우리 어제 했죠. 1교시 때 했지만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련 관한 자암제 구별에 따른 법 뭐. 이렇게 나열했죠. 나열. 그 다음에 그 밖에 치아 관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나열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뭡니까? 우리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진료에 관한 그 어시트 범위가 이거 외에도 요거는 일부밖에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직업위생사의 그 업무 범위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바보같이 나열을 한 거죠. 이거 빨리 이거 없애야 돼요. 그죠? 그냥 치과에서 하는 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 나와야죠. 자,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거죠. 예. 근데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경감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 위반 행위. 1년 동안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기 결과도 고려하여 경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도 보면 그 과태료는 좀 줄여들 수가 있어요. 이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은 이게 어디랑 친해야 돼요? 결국은? 그렇죠. 보건소죠, 보건소.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 직원들하고는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요. 그죠? 커피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과태료가 한번 나오더라도 반액이 감해되는데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반액이 뭡니까? 25만 원, 한 30만 원짜리로 끝낼 수 있죠. 20만 원을 할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편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과태료 실제로 범위 한번 볼게요.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는 80, 2차는 90, 3차는 100만 원이에요. 자, 폐업 신고 안 하는 경우 20, 30, 40.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면은 80, 90회. 그죠? 보수교육 제대로 안 하는 경우는 300, 400, 500이 엄청 세졌죠. 이거는 보수교육을 아예 실시 안 하는 경우 500, 300, 500, 500, 500, 500이 엄청 세죠. 예. 보수교육 관한 것들은 굉장히 셉니다. 몇백만 원씩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시행령은 끝났고요. 이제 시행규칙, 시행규칙도 시행령 법규하고 시행령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세세한 것이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즉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로 영위해요. 아시겠죠? 예. 자, 목적이 뭐 뻔하죠. 법률 시행령에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자, 응시 요건. 국가시험 응시 요건이에요. 자, 별표일에 사용된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모두 이수해야 된다. 이거 이따 볼게요. 시험 과목. 시험 과목에 관한 게 나오죠. 필기 시험과 국가시험 실기 과목은 별표 2. 이따 별표에 또 나올 거예요. 별표 1, 별표 2에서. 즉, 응시 요건하고 시험 과목이 나옵니다. 뒤에 정리해 줄게요. 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결정 알아야 되겠죠. 필기 시험에는 각 과목 만점에 40점 이상, 전체 60점 이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치위생학하고 법규가 있잖아요. 법규가. 요거는 20문제고 요거는 180문제예요. 맞나요? 예. 이게 한 과목 한 과목이죠. 우린 두 과목이잖아요. 여기에서 뭡니까? 40% 이상을 득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를 60%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법규는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규는 사실은 40%까지 맞고 치위생학을 잘하면은 이거를 한 70% 맞아가지고 합쳐서 60% 되면 이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위생학을 40% 맞고 이거를 뭐 100%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60%가 안 나오는 거죠. 문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는 최소한 16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요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에서도 비중이 높은 교과목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규에서 근데 뭡니까? 법규는 20문제가 20문제인데 이게 한 9개, 8개 맞으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거 치위성학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요 말이에요. 그죠? 만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법규는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히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부정행위한 사람 벌표 2에 나오죠. 요것도 면허증 발급은 할 때 뭡니까? 면허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졸업증명서, 증명서예요. 우리는 또 졸업 예정증명서겠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의사 진단서, 진단서 다 떼야 됩니다. 맞나요? 해서 졸업 예정증명서하고 진단서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청하면 언제 나옵니까? 14일 이내. 14일 이내. 그죠?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거는 조회가 끝난 후 14일 이내. 아무튼 면허증은 뭡니까? 신청하면 2주 이내에 준다는 소리예요. 2주 이내에 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실태 등의 신고. 매 3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합니까? 사실은 복지부 장관에게 하는 건데 사실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 중앙회에다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과의사정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실태와 취업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뭡니까? 보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 면제자 있죠. 유예 확인서 이런 것도 다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고요. 예, 지체 없이. 자,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뭐 이거는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넘깁시다. 치과기공소 시설 장비. 이것도 뭐 크게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 뭐 쭉 다 나와 넘길게요. 이것도. 제작을해서. 자, 제작을해서는 별도 육체에 대응된 걸 해가지고 개설자는 각자 몇 년 동안, 2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요건 알아야 되죠. 요거는 알아야 돼요. 2년 동안 보존. 자, 우리 그 의료법에 할 때 처방전을 몇 년간 보관했어요. 처방전은 2통을 뗀다 그래서 2년을 보관한다 그랬죠. 이것처럼 기곡물 제작 의뢰서도 일종의 약처럼 처방전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을 주세요라는 거하고 이런 스타일로 기곡물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년 동안 보관한다는 거 암기해 주세요. 외에 문제 없습니다. 넘길게요. 자, 안경호소 등록대장과 등록증. 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넘어갑시다. 안경호소 시설 기준도 넘어가고요. 안경 컨택트 판매 제한 뭐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폐업 신고. 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록하는 자는 등록 개설 등록증 첨부하여 이것도 뭡니까? 14일 이내에 한다는 거. 이 정도 날짜만 숫자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크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기고요. 그 다음에 출입 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 서류, 조사기관, 조사범위, 타우 담당자 관계 법령 경우는 제출 자료 목록 있고요. 이거는 뭐 어디 해당되는 내용은 상관없습니다만 조사 서류 있다는 거 정도 넘어갑시다. 보수교육 중요하죠. 보수교육. 보수교육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죠. 안 하면 아까 과태료 얼마였나요? 그렇죠. 500만 원. 과태료 500이 있었죠. 과태료 500. 자, 보수교육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대학원 계속 공부하는 사람, 전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이때는 쌩쌩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 다음 장관이 이제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이겁니다. 해당 연도에 보건 의료기관 기공상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근데 1년에 저를 일을 했는데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경우, 그죠? 기간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니까 저기 실제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아직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잘 읽어야 돼요. 보건기관, 의료기관, 기공서, 안경업소 등에서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 2년 이상은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죠? 보수교육이 1년간 유예된 경우에는 몇 시간요?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2년 유예된 경우는 16시간,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원래 보수교육은 몇 시간 해야 돼요? 8시간 이상 해야 되죠. 매년, 그죠? 해야 되는데, 유예된 경우에는 12시간, 2년은 16시간, 3년은 20시간, 12, 16, 20. 그죠? 예. 12, 16, 20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실시 전에, 그죠?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출하면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신고를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수교육을 계획서하고 실적보고서 제출하면은 자, 보수교육 실시 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 보수교육 계획서를 우리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띄워놔야 되죠. 그거를 뭡니까? 장관에게 일단 제출을 해야 되죠. 경비, 산출 근거, 보수교육 인정 기준 이런 걸 해야 되죠. 네. 자, 보수교육 실시 방법은 해야 되는데 과정, 실시 방법, 필요사항은 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관계 서류 보존. 이거는 뭡니까? 3년간 보존이죠. 자, 보수교육은 일종의 교육이잖아요. 교육받는 기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우리가 치위생과를 학교에서 몇 년간 배우나요? 3년간 배우죠. 그래서 교육에 관련되는 거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대상자 명단과 면제자 명단.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몇 년간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자, 면허증 재발급 신청. 의료기사 등도 면허증을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되죠. 훼손. 이런 경우 뭐 순수한 훼손보다도 사진이 내가 성형을 해가지고 확 달라졌다. 그러면은 예, 분실했다고 해야 되나요? 훼손시켜야 되나요? 그렇죠. 훼손시켜서 세를 받는 게 낫죠. 분실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설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게 또 경찰서 가서 또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면허증 훼손하는 경우에는 옛날 그 면허증하고 사진하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면 내야 되죠. 자, 이 재발급 신청서는 누구에게 내야 되나요? 특별자치시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예요? 장관에게 제출하죠. 왜? 면허증은 누가 주나요? 누구 명의로 주나요? 그렇죠. 장관 명의로 주죠.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에는 장관에게 가야 돼요. 물론 이게 바로 직접 가지는 않겠죠. 거쳐서 간다. 재발급 신청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진 뭐 이런 것입니다. 재발급. 재발급은 뭐예요? 재발급은 취소되었다가 다시 받는 경우죠.
요게 힘들죠. 뉘우치는 빚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뭡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죠? 반성문서라 이 얘기죠. 반성문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면허증을 취소나 정지당하면은 안 돼요. 예, 굉장히 까다롭고 불쾌합니다. 자, 면허증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만 돼요. 접수증으로서 면허증과 가름이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접수증. 접수증은 면허증과 같지만 합격증은 뭐예요? 합격증은. 합격증은 면허증이 아니에요. 합격증은 면허증하고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합격증은. 재발급 신청한 접수증만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알겠죠? 면허증 회수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는 시도지사를 통해서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에도 통보를 해야 되죠. 자,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증을 회수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물론 이거는 다 시장구청장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는 거겠지만 행정처분 사실을 처분하는 것도 양수인에게 지체. 이게 뭐였나요? 이게 행정처분의 사실 통지는 이거는 안경업소가 또는 치과기공소가 뭔가가 정지를 먹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거를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이죠. 내가 이거 정지 먹고 있었다 이런 거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면허증 수수료는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다. 정명 수수료는 500원이다. 뭐 이런 얘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제 재검토 이건 뭐 넘어갈게요. 자,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필기 시험 과목 실기시험 범위입니다.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사 있는데 특히 우리는 뭡니까? 치과위생사죠. 넘겨볼게요. 자, 요겁니다. 치과위생사 요거죠. 6번 치과위생사죠. 우리는 치위생학. 그 다음에 의료관계 법규에 나오죠. 자, 치위생학은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임상치위생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실기는 치위과 위생에 관한 것이 나오고 자, 의료관계 법규는 뭡니까? 의료법, 의료기사 등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예, 그게 시행인과 시행규칙이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여기에 예전에는 우리가 뭘 봤나요? 여기에 사실은 감염관리법을 봤어요. 감염관리. 감염관리법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안 보죠. 왜 안 보냐 그러면은 구강보건법을 본다고 이걸 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왜냐면은 법규는 점점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요즘 같이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관련돼 가지고 감염관리법이 이걸 배웠으면 훨씬 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이거 전혀 안 배우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나요? 학교 치과위생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돼요. 학교 치과위생사를 하는 간호사들은 뭡니까? 법규를 몇 가지나 배워요. 법규를 열 몇 가지나 배워요. 그만큼 되기도 어려우니까 뭡니까? 그만큼 권리도 많죠. 뭐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렵게 되면 될수록 할 일은 많아지는 건데 자꾸 어렵다고 안 배우면은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루빨리 감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시 치과위생사 시험 보는데 부활돼야 돼요. 이거를 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선배들이에요. 치과위생사. 원로들입니다.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 아주 나이 많은 교수들입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아니고요. 네. 그런 교수님들이 빼서 그래요. 문제입니다. 자, 국시 영시 제한 기준이죠. 자, 이거 뭡니까? 부정행위 하다가 걸린 거죠. 부정행위 하다가 하면은 최대 몇 분요? 3회까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은 제일 쉬운 거는 대리시험을 보거나 사전에 문제나 답안을 알려주는 거. 알고 시험 본 경우는 3회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1회는 뭡니까? 가벼운 거.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이건 뭡니까? 핸드폰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나머지 2회짜리죠. 답안지, 문제지를 엿보고 보고 쓰는 거, 알려주는 거, 도움을 주거나 교환하거나 뭐 이런 것들, 통신기기 전송 작성하는 거. 이거는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 되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1회, 2회, 3회. 국시연시 자격 제한 기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면허대장. 면허대장은 이렇게 만듭니다. 면허번호, 면허연원일, 이름, 한글, 한자, 주민번호, 면허근거, 뭐 이렇게 쭉 다 나오죠. 예, 합격일, 이런 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응시연도, 응? 무슨 대학교, 누구, 서명하고, 장관 기하, 이렇게 주면은 면허증이 나오죠. 치과위생사 면허증, 성명 누구누구, 생년월일, 근거, 뭐 시험에 봤을 때 사진을 붙이는 거고요. 그죠? 요 사진이 이제 가장 최근 거 붙여야 되는 거죠. 성령하면 성령 전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잘 보시고 새로 찍어야 돼요. 돈 아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태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치과위생사 직종이 딱 하고. 예, 딱 얘기.